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최근 들어서요, 종합지수가 행보 조정이 나타나면서요, 업종 대표주보다는 중소요, 개별 종목들의 순환 상승이 단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요, 우리가 관심 종목 중에서 단기적인 타이밍을 언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지수가 29포인트 하락한 3133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아직 20일 이동평균선이 3100선 위에 있고, 그렇죠? 살짝 깨진다 해도 우리가 이 3100선을 기준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2포인트 상승한 979, 큰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자,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가 3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죠. 0.5% 하락 마감했지만은 일본 증시보다는 오히려 좀 대만 증시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요, 자, 휴장한 이후에 금일 새로운 개장을 했는데 3.5% 상승을 하면서 또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자, 대한민국도 같은 이 신흥 지수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죠? 종합지수가 여기서 크게 하락하는 가격 조정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환율 부분은 7원 40전이 상승한 1107원 5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환율 부분도 이 1100원대에서죠. 의미 있는 그러한 변동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사항에서는 외국인들이 5100억 매도를 했고, 기간도 1조 3천억 매도를 해서 쌍끌이 큰 폭의 매도세를 보였지만은 올해 내내 자주 봤던 그러한 금액 정도의 매도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히려요,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차트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좀 맨 밑에 있는 것이 거래 대금입니다. 자, 거래량, 요건 이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은 최근 들어서 크게 증가를 했지만은 거래 대금이 크게 늘지 않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두 종목이 거래가 크게 실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한 거다. 근데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는다. 즉, 그 얘기는 그죠? 아직 시장이 조정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라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한번 거래 대금에 대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수록 거래 대금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거래 대금이 감소는 증시의 힘이 떨어졌다라는 거 보고요. 또한 고객 애탁금도 한 64조 원대죠. 지난달 12일인가요? 최대 한 74조 원까지 증가한 거에 비하면 한 10조 원 감소를 했지만은 이 이후에 개인들이 매수한 자금이 한 20조 원이 되니까는 실질적으로 고객 애탁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고객 애탁금이 오히려 주식을 매수를 해서 일부 감소를 했다. 과거에는 고객 애탁금도 늘고 개인들이 매수는 그만큼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 크게 이제 자금이 유입이 조금 자금 유입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개인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면서 지금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고객 애탁금은 후행적인 요소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이 돼서 지난 1월 12일 날 고점인 3200대를 돌파를 하면은 또 자금이 크게 돼서 후행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히려 고객 애탁금보다는요, 거래대금 또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이 언제 다시 크게 증가하느냐를 보면서 그것이 21선을 지지 삼아서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종합지수가 상승으로 반전이 되면은 조정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금 확보한
20, 30%를 그죠? 주식을 늘려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보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보다는요. 조금 가벼운 중소형 개별 종목. 자, 중소형 개별 종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4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전망치보다 나쁘게 나온 종목들이 많아서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또 아니면은 올해 크게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언제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패턴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은 덕산 네오룩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린 종목 위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덕산 네오룩스 이때 2월 2일이 있죠.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자, 덕산 네오룩스 소재 업체로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서 그렇죠? 하면은 준비된 상승은 조정이 짧으면 하루 이틀, 그죠? 길면은 한 3일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 모습이고, 자, 그가 이제 요때죠, 그죠? 요때고, 그 다음날 이제 마이너스권 장중에 한번 나왔다가 되돌려주고, 그죠?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무슨 제가 이제 가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료면을 봐야겠죠. 예, 이제 재료면을 보고 요것은 시장에서 이슈화 된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증권사의 리포트가 한 군데서 나오기보다는 여러 증권사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 시장에서 그만큼 많이 이슈화가 됐다. 즉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보시면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보면서 조정을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크게 뜰 때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뜬 상태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리스크 주가가 상승한 만큼 리스크가 있어서 조정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종목군처럼요, 그렇죠? 바로 조정을 장중에 한번 받고 치고 나가면은 항상 말씀드리자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손절 칠 자신 있는 분들은 매매해도 되지만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은 그렇죠? 조정 우리가 이틀 내지 3일 조정 받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분명히 이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재료가 충분하게 보유를 해달라. 그리고 여러 증권사에서 공개적으로 좋은 기사가 나오면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종합지수의 움직임이죠. 지수가 크게 하락한다면요. 준비를 했던 세력들도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상당해서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 뭐 행보라든지 상승을 한다면 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이 회사 이 종목의 이 재료가 상승 논리가 있는지를 살펴봐달라. 또 하나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단기 종목,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는 내 투자 금액의 한 20-30% 내외에서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0-80%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은 전략 종목 쪽, 그래서 중장기 투자 이 종목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 비중 조정을 하자. 좀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은 일부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이고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 우리가 그 부분은 반도체, 2차전지, 뭐 인터넷 콘텐츠, 자동차, 친환경 바이오 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그래서 메인 종목, 세컨 종목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군들은 끌고 가는 종목이고 그 외 종목군들은 한 20-30% 정도만 철저하게 단기 관점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단기 종목으로 내가 10번 매매해서 50% 수익이 나면은 매매할 때마다 5%씩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번 매매 중에서 한 2번 매매가 내 수익 난 거 50% 중에 40% 이상을 2번 매매해서 발생이 되는 거여서 아니다 싶으면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 되시는 분들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려요. 이 전략적 중대형 종목,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반도체, 2차전지, 뭐 카카오 포함한 인터넷 관련주, 이러한 종목군들로 위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6개월, 1년 지났을 때는 충분한 수익이 쌓여서, 지금 이제 덕산 네오룩처럼요, 이렇게 조종이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번 매매해서 나한테 수익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종목군도죠. 자, 요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자,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죠. 3일 조정받고 오늘 다시 또 상승 모습이죠. 물론요, 이제 이러같이 이제 성공한 사례가, 이러한 종목군에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반대로요, 이렇게 이제 이틀, 3일 하고 내가 3일째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요, 이 3일 빠질 때, 2, 3일 빠질 때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짝 되돌려줘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되돌려줄 때 내 판단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다, 아니다 생각해서 팔 기회를 한번, 내가 손실을 적게 보는 선에서 팔 기회를 주고 다시 되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번 매매에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2번 매매에서만 수익을, 단기 매매에서는 내면 된다. 나머지 8번은 내 생각 반대로 움직여서 할 때는, 반등을 줬을 때는 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서 지금 오늘은요, 이렇게 이제 2, 3일 조정받는 종목군들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소개를 해드리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됐다고 했죠. 자회사가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TOF 채택에 따른 수혜,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하이비전 재료는 있고, 2, 3일 조정받고, 거래량 감소하는 모습,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노바렉스, 그렇죠? 한국콜마, 최근에 다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는 PSK, 그리고 뭐 LOT 베컴, ENF 테크놀로지, FST, EO 테크닉스, 지금 이제 크게 상승하고 좀 이틀 조정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OLED가 이제 오늘 이제 조정 들어가는 모습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 3일 조정이면 이제 내일 정도 돼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을 갖고, 뭐 노바렉스라든지 한국콜마도, 그렇죠? 이러한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내지 3일 조정,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이제 하루는 그냥 넘어가고 이틀과 3일째, 그렇죠? 일단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이 몸통의 중간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서 수급적으로 많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2, 3일 조정 중에 크게 팔지 않는다. 이런 종목군도 매수를 해놓고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빠졌다가 되돌려줄 때 치고 나오는 전략, 단기 매매를 하자. 이러한 부분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투자,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인터넷 관련 이러한 종목,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러한 종목으로 중장기를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노바렉스는 건강식품인 쪽인데요. 이 이제 건기식이라 그러죠.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 작년 4조 6천 원이죠. 이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섭취하기 시작하면 일정 기간을 두고 꾸준히 재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특수상 꾸준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해서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에는 뉴트리, 종근당 바이오, 서흥, 노바렉스, 코스메스, NTB, 그죠? 그리고 콜마, B&H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노바렉스를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국내 최다 36개 개별 인정형 원료 보유와 고객수 역시 200곳 이상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전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오송 공장이 준공이 되면 생산 능력이 연간 3천억 규모 수준까지 상향이 되고, 또 대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에 연이어 진출한 등 시장 확대에 따른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해서 노바렉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건강기능식품인 노바렉스죠. 자, 최근에 주가가 한 3일 연속 떴다가요,
어제 오늘 이틀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지, 그러니까 오늘 저점 수준 이 한 4만원 선을 지지.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내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4만원 뭐 한 초반대 뭐 4만 100원이고 뭐 들어가셨다가 만약에 4만원 선을 깨졌다가 회복을 못 해주면은 치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 아까 말씀대로 이 종목은 뭐 최소한 뭐 이제 오늘 저점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반전, 특히 거래량도 6만 4천 주인데, 그렇죠? 최소한 뭐 한 15만 주에서 20만 주 내가 나온다면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수급상도요. 그저께 한 5.6% 뜰 때, 그죠? 한 7만 4천 주 개인들이 매도했는데 최근 이틀 조정을 받을 때 한 3만 주밖에 절반도 못 사준 거죠. 그 얘기는 매수를 많이 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 4만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 공장,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같이 움직였던 코미코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죠. 지금 ENF 테크노도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좀 상승 여력, 특히 요 종목도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데, 그렇죠?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적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도 오늘 저점 수준 아니면 뭐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고 그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살펴보면서 내가 매수를 했다가 21선이라든지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반등을 줄 때는 무조건 치고 나오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내가 100%다 매매할 때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번 중 매매 중 8번은 버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2번에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챙기면 된다.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메인 종목이라든지 세컨 이 종목으로만 좀 중장기 투자를 해야지만이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LOT 백쿰도 마찬가지요. PSK도 마찬가지고요. 자, 뭐 FST는 자, 요건 이제 저는 어떠한 차트 모양보다는 FSD는 좀 재료면이 좀 많이 우리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재료면을 보면서 조금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OLED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 OLED 부분이 좀 쉽게 꺾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꾸 시장에서 이 OLED에 대한 관련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자, 오늘도 보면요. 애플이 빠르면 2년 내에 7인치대 폴더폰 아이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아이폰 OLED 모델이 출시된 2017년에 OLED 패널 시장이 전년 대비 42% 급증한 220억 달러까지 확대됐던 그런 사례가 2017년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애플뿐이 아니고 중국의 OLED 투자, 그죠? 추가 투자와 태블릿 등 적용 제품이 다양화되는 추세로서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OLED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장비주에 대한 그죠? 이익 모멘텀이 확대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제 이제 말씀드린 건데 LCD는 소재보다는 부품 중심의 생태계였지만은 OLED 부분은 부품보다는 소재 중심의 생태계여서 덕산 네오로스가 가장 먼저 역사적인 신고가를 친 이유가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장비주들, 그렇죠? SFA가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여기 보면 OLED 패널 매출은 지난해 297억 달러에서 올해는 28% 증가한 380억 달할 걸로, 그죠? 시장 조사 기관 옴디아에서 전망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애플의 아이폰 12 모델 판매가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요. 올해 OLED 패널 출하량이 지난해 1억 대비 80% 정도 증가한 1억 6천만 대에서 8천만 대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좀 OLED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는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의 때가 많이 묻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OLED 부분은 좀 새롭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때가 좀 덜 묻었죠. 그러면서 이 계속적으로 OLED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이제 장비 중에서는 이제 SFA 그죠? 올해 매출액의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오늘 리포트인데요. 매출액은 한 13% 정도 증가한 1조 7천억대,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한 2,200억대가 나올 걸로 전망을 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또 미니 OLED 쪽도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OLED 관련 종목군도 우리가 이제 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제 장비 업체에서 이제 SFA, 뭐 원익 IPS, 뭐 AP 시스템, 심스 상당히 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양호했는데 따라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이틀 내지 3일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관심을 갖자. 소재 쪽에서는 덕산 네오록스 그죠? 예, 유기물 업체로서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고 이 시장 OLED 소재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국내 고객사의 신규 OLED 소재 구조인 M11 등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한 55% 증가 143억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요의 단발성으로 보지 마시고 OLED 관련 종목군들 요번 한 이틀 내지 3일 조정 오늘 이제 하루 나왔으니까는 뭐 내일 오후나 아니면 모레 정도 수준에서 한번 타이밍을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한국콜만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화장품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쪽의 시장이 열리면 한한령 해제가 좀 된다면은 이 화장품 쪽들 아마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그 중에 이제 한국콜마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등의 개발, 제조하는 업체였어요. 부진한 국내 화장품 시장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작년의 실적을 봐도 이렇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은 우리가 우려했던 아니면 여타 다른 화장품 회사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이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실적 매출을 보면은 1조 4천억대로서요. 전년 대비 8.6% 영업이익은 한 23% 증가한 1266억을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에서 화장품도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자 우리가 이제 여태껏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언제 그러니까 보초를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한번 움직인 모습을 보고 요것이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구나.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을 한 2, 3일 조정 받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주력 종목 조금 이제 세컨 내지 이제 우리가 주력 종목들은 이 종목이 긴 흐름으로 그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성 이슈화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좀 밀릴 때마다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래서 하나솔루션, 한국콜마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한국콜마 움직임 볼까요? 그렇죠? 자, 한국콜마도 주가가 그렇죠? 12월 말서부터 좀 움직였다. 최근 이제 주가 하락을 한 모습인데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다 비슷한 모습을 띠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있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 한국콜마 뒷받침 돼주는 모습 봤을 때 그렇죠?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뇨.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자, 뭐 하나솔루션 그렇죠? 최근에 한 4월 정도 지금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뭐 5만원 초반대면은 큰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물론 아마 지금 하나솔루션이 다음 주 초반인가요? 아마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됐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한번 줄 겁니다. 저는 오히려 뭐 좀 나쁘게 나온다 해도 그렇죠?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걸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좋게 나오면 최근 조정을 받았으니까 움직여서 하나솔루션 5만원 초반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행보 구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보다는 이렇게 중소형 종목 중에서 올해 성장이 기반이 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매스컴에 그러니까 여러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따라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종목군들을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또 그것이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언제든지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해야지만이, 그죠?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보다는 업종 대표주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카카오를 포함한 인터넷 콘텐츠, 그죠? 그러한 종목군, 자동차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을 오히려 비중 조절만 하면서 끌고 가면은 뭐 6개월, 1년 지나면은 충분하게 작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현대투자의 정혜원 가입 안내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있죠?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